멘티분들한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 공유를 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i, I'm student nurse Shanae.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의사한테 노티해야 되는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랩 결과를 간호사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비정상 범위에 들어간다? 바로 전화를 해서 노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혈액검사 결과 확인을 안 하나 봐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호주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혈액검사 결과는 의사가 확인합니다. 환자 파악이 돼 있어야지 아침에 라운드를 돌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뭐 따로 노티해야 될 경우는 없어요. 따로 노티해야 될 경우는 보통 이제 응급상황, 임상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을 때, 바이탈이 흔들리거나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한다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바뀐 경우, 안 좋게 바뀐 경우, 그럴 때는 바로 의사한테 노티를 하는 거죠. 보통 medcall이라고 불러요. Medical Emergency Team Call. 닥터한테 노티한다기보다는 medcall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간호사가 약을 다 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 약을 만들어야 되나요? 어느 시프트가 그 일을 하나요? 그걸 또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을 짓진 않아요. 약사가 약을 지어서 올려 보내지도 않고요. 병동이건 ICU건 그 메디케이션 룸이 따로 있어요. 병동에서 자주 쓰이는 약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간호사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구역인데요. 그 구역에서 이 환자가 먹고 있는 약, 그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웬만하면 다 그 메디케이션 방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직접 약을 고르고 용량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확인하고 컵에다가 약을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내 시프트에 줘야 되는 그 약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 거 약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다음 사람 거 약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이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모양을 보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약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뜯어놓은 포장지에서 나온 그 약들을 직접 메디케이션 그 북을 보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이 사람 모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약을 지어놓지 않는다. 모든 웬만한 약들은 메디케이션 룸에 구비가 되어 있고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병동에 없는 경우는 약국에서 올려줘요. 병동에도 또 약사가 있어요. 그 병동 메디케이션 차트를 보는 약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하고 추가 처방 난 거 있으면 따로 올려줘요. 그게 이제 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약이라면은 약사가 따로 올려줄 필요가 없죠. 간호사가 가서 가져가면 되니까 이미 쓸 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약을 지어가지고 올려줘요. 보통 그 메디케이션 룸에다가 넣어놔요. 그 갈색 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열어가지고 내 환자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약이 안 올라왔다. 그럼 약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이 환자 아침에 추가 처방 났는데 약이 안 올라왔어요. 좀 올려주실래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드레싱 진짜 간호사가 해요. 네. 간호사 일이에요.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학생 때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드레싱 패키지 좀 직접 열어보시고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은 그 드레싱, 심플 드레싱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조금 한국이랑 다르거든요. 환자 진짜 씻겨요? 네, 진짜 씻겨줘요. 필요하면. 제가 바쁘지 않고 환자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 본인이 샤워를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와줍니다. 그리고 항생제 줄 때 AST 해요? 스킨 테스트 하나요? 이 질문 되게 많거든요. 여기선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AST 자체가 없어요. 이미 많은 논문들이 AST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호주에서 그거 좀 빨리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T 절대 하지 않고요. 환자가 페니실린에 부작용이 있다. 라고 한 경우 그냥 페니실린 이외에 다른 약을 줘요. 근데 정말 페니실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페니실린을 처방을 하긴 하는데 한번 써보고 그 경과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아나필락시스 오는지 안 오는지. 왜냐면 환자가 알러지가 있었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없었는데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AST 하지 않고 IV 항생제 그냥 바로 인젝해서 주시면 돼요. 1g일 경우에는 바로 IV 사이드로 슈팅하셔도 되는데 2g부터는 믹스해서 주셔야 돼요. 희석해서. 그리고 IV로 들어가는 모든 약들, 정맥 내로 들어가는 모든 약물들은 세컨 널스 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주면 안 된다.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ICU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은 우리가 아이노트롭 있죠. 혈압, 승강제, 혈압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그런 약물들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타이트레이트를 했다, 업다운을 했다 그러면은 1분마다 간호 기록을 넣었대요. 그래서 호주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1분마다 타이트레이트 하지 않는다. 30분 정도, 15분 정도 최대한 쭉 좀 길게 봤다가 환자 혈압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면 그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간호 기록에 넣진 않아요. 간호 기록에는 현재 시간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 용량 그것만 기입하시면 돼요. 일일이 다
다 뭐 이때 이렇게 조절했고 이때 저렇게 조절했고 그때 혈압은 뭐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럼 너무 할 일이 많아지고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거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런 그 아이노트롭 메디케이션은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사정하고 제가 직접 제 임의로 제 책임 하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의사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벤틸레이터 조절 의사한테 또 얘기 컨펌을 받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벤틸레이터 조절은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컴피텐시,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연습을 했고 그 벤틸레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벤틸레이터 세팅, FiO2 이런 건 저희가 전부 다 조절을 해요. PEB나 프레셔 서포트는 뭐 정말 능숙하지 않은 이상은 의사를 통해서 조절을 받으시면 되고요. 익튜베이션 직전이고 스테이블한 튜브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모두도 저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임의로. 아침 회진 이후에 이 사람 오늘 익튜베이션 할게요 라는 말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드를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임의로 바꿔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왜냐면 환자가 어떤지 봐야 되니까. 혹은 닥터들이 상주에 있는 그 동안에 닥터들이 바꾸기도 해요. 이대로 좀 지켜보고 안 되면 다시 SIM으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FiO2 뭐 이 정도는 저희가 그냥 다 바꿔요. 저희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지표는 세츄레이션 모니터가 아니고요. ABG, 동맥혈 가스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분석하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옥시전을 더 줄 수가, 산소를 좀 더 줄 수가 있죠. FiO2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기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옵세시브하게 간호기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간호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호주에서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딱 한 번 간호기록 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너무 쉽죠? 그거를 일일이 쓰기로 하는 없죠.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시프트 동안 충분한 그 아침 시간 동안에 일을 하시면서 내가 모아왔던 그 정보를 간호 기록에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진짜 medcall,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메디컬 이머전시 팀을 부르게 된 상황이다. 코드 블루가 떴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간호 기록을 다시 한번 남기긴 남겨요. 만약에 내가 이미 간호 기록을 한 경우 코드 블루가 생겼을 때 코드 블루용으로 다시 간호 기록을 하고요. 내가 간호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코드 블루가 생겼다? 그러면 코드 블루 관련해가지고 간호 기록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 쉬프트 끝나기 전에 상태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병동에서 혈압 승강제를 점적 주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혈압도 자주 재고 매 시간별로 간호 기록을 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티도 당연히 많이 하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노트롭 약물을 쓰게 될 경우에 아테리얼 라인을 인서션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병동 환자 중에서는 아테리얼 라인 인서션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모니터도 없고 인력도 안 되고 그 정도면은 그냥 일반 환자가 아니라 중환이 되는 거죠. 중증도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 ICU로 내려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놀란 게 아이노트롭 인퓨전을 달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병동에. 빡세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심장 관련해서 심장 질환이 좀 심하고 심장과 폐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를 돌보는 그런 병동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간호사 대 환자 레이시오가 1대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증도가 높고 라인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니터 해야 될 게 많고 좀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있지만 중환까지는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은 그 병동에 머물기도 하는데 보통 병동 환자 중에서 혈압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그 병동으로 보내기도 해요. 중환자실 자리가 없을 때. 중환자가 넘쳐나고 튜브 환자가 너무 많고 포스트옵이 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미한 환자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찾은책이 있다? 다른 병동으로 가기도 한다. 제가 질문들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인상이 깊고 좀 자주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 팩트 체크 해보고 싶다 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